나라에서 논란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근데 이제 홍기택 회장이 오늘 그에 관련해서 해명을 중국 현지에서 했습니다. 네, 그래서요, 오늘 여당에 제가 발제한 것 중에서 제목을 이렇게 한번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기사를. 감사원 대우조선 정부 책임 눈감아라는 쪽으로 한번. 부장이 또 똑같이라는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상황도 좀 감안해서 좀 제목을 잡으면 어떨까요? 이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좀 쓰는데 시간이 걸리다 그래서 또 하나 써왔습니다. 이거는 어떨까요? 대우조선 사는 부실합작 정치권으로 점점점인데 여기는 이제 수사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게 물음표에 포괄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떨까요? 울고 계세요. 네, 수정했어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잡고 계세요. 예.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 대우조선 사는 부실합작 정치권으로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고려대가 또 성추문 사건으로 시끄럽습니다. 남학생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여학생들에 대한 성희롱과 음담패설을 네. 남상태 사장. 동창에게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대우조선. 포착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그 회사의 지분도 나눠 가지면서 이익을 나눠 가진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일단 그래프를 보시면요, 네. 화면을 보시면 일단 이 정모 씨 대학 동창인데요. 네. 2006년 남상태 사장이 취임한 직후에 대우조선의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대우조선과 이 독점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 대가로 이 남상태 사장이 지분을 보유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거액의 네. 뒷돈도 건네진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사장이 거래하는 일감을 어딘가 외부에 맡겨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다가 결국 사실상 부분적으로는 자기 회사로 된 그 회사의 일감을 계속 밀어줬다는 얘기인데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정모 씨는 대학 동창과 같이 이 비즈니스를 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뭐 저 조선해양이니까 해운 항공회사하고 뭐 일할 것이 굉장히 많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열사의 지분을 취득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 대우조선과 계열사가 이 독점 운송 계약을 체결하게 일감을 몰아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 계열사의 지분을 남상태 사장이 취득을 하도록 도와주고 이 과정에 거액의 돈도 건넨 정황이 포착이 됐고, 그래서 네. 검찰 수사에 대비해서 부하 직원을 시켜서 허위 서류를 만든 혐의도 함께 포착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요, 이제 검찰이 이제 사실관계 밝혀야 되겠습니다만 검찰발 기사거든요. 네. 내가 어느 회사에 때 일을 많이 밀어줬어요. 그 사람이 내 대학 동창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가 잘 되니까 잘 보이지 않게 내가 지분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부분적으로 자기 회사인데 회사의 일감을 계속 밀어준다. 이럴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는 이제 그 정모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어느 정도로 이제 그 증거가 수집돼 있고 범죄 사실이 소명이 된다 그러면은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그 정모 씨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한 그 혐의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배임 증제입니다. 배임 증제가 뭐냐면은 자신이 해야 되는 그 회사의 구성원으로서의 임무에 위배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정한 돈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배임 증제죄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 즉 이 범죄의 상대방이 언제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배임 수재, 즉 자신이 해야 되는 임무에 반해서 돈을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건데요. 준 사람이 있으면 받은 사람이 있게 말하는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보기에는 준 사람이 정모 씨고 받은 사람은 바로 남상태 전 사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둘이 같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작년 국정감사였죠.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이 대우조선의 남상태 사장을 향해서 이런 걸 물었습니다. 내가 들은 첩보가 있는데 지금 바로 이 검찰이 확인하고 이 내용을 지적했거든요. 과연 질문은 어땠고 누가 어떤 답변을 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회사는 멍들어가는 과정에 특혜성 수익계약으로 재미를 보는 회사는 있다, 이런 제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그 이 대우조선 해양의 남상태 전 회장님이 6년간 역임을 하셔서 사장을 하셨는데, 이분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정준택 사장 간부는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이것은 다른 조선회사에서는 볼 수 없는 특혜성
수의계약의 결과다 이렇게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우선 대우조선해양의 부실에 관해서 산업은행이 지금 일단 실사에 착수를 했기 때문에 그 원인 규명이 있을 거고. 그렇죠. 저 질문은 사실은 이제 대우조선의 전직 사장이 참고인으로 나왔을 때 직접 물었어야 되는 건데 어쨌건 국무조정실장은 수사 중이니 나중에 알게 될 거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어쨌건 검찰 수사 이전에도 작년에 의원들이 국감 때 질문할 정도로 이미 이런 정도의 내용을 다 알 수 있었던 거로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남상태 사장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대우조선해양이 얼마나 돈이 풍성하게 흘러내렸냐 하면 차장급 직원이 180억 횡령했죠. 근데 지금 보시는 장면 이 두 사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인가요? 네, 대우조선의 전 차장인 임모 씨 그리고 이 문구업체 사장인 백모 씨의 모습입니다. 아, 한 사람은 돈을 횡령한 사람, 네. 또 다른 한 사람은 가짜 영수증 띄워주면서 도운 사람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문구업체 사장 백모 씨에게 이 허위 거래 명세표 작성을 하도록 네. 해서 뜯어낸 돈이 169억 원이나 되고요. 횡령한 돈이 169억 원이나 되고요. 그 이외의 횡령액까지 합하면 180억 원을 횡령했다는 게 임모 전 차장의 혐의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집안에서 당연히 압수수색 들어갔겠죠. 예. 저 명품 시계, 현찰, 네. 수표, 뭐 무지막지하게 나왔죠. 저것이 발견된 곳이 이제 그 부산 해운대 앞바다가 보이는 그 달맞이 언덕에 있는 고급 아파트인데요. 네. 여기에서 이 체포가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임모 전 차장과 내연녀가 동시에 체포가 됐습니다. 아, 이 집을 들이닥쳤을 때 네. 바로 집안에서 지하 확보한 물건이거든요. 주차장에서 체포가 됐고 지금 네. 이제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 40평쯤 되는 아파트였는데 이 곳곳에서 명품 가방이 나왔고요. 명품 가방이 10개 이상이 나왔는데 그 안에서 아주 그 값나가는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24개에 달하는 명품 손목시계, 네. 롤렉스, 뭐 이런 그 IWC 이런 시계들이 24개나 들어 있었고요. 보통 이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시계들이었는데요. 네. 여기에서 발견된 시계 중에는 그 남성 손목시계로 2억 원이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른 가방에는 1억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등 수표가 나왔고 현금 다발들도 나왔습니다. 자, 손 변호사. 그러면요. 이제 횡령했으니까 다시 사법 처리가 돼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저렇게 한 차장급이 180억 가까이 횡령했습니다. 돈을 같이 썼잖아요. 네. 10살 어린 내연녀가 있다 네. 그러는데 네. 이 사람도 처벌받습니까? 처벌 받습니다. 아, 같이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회사 직원이 돈을 이렇게 했으면 횡령죄가 당연히 되는데, 아, 이 두 사람이군요. 네, 아니 회사원도 아니고 회사랑 관련이 없는데 횡령죄가 됩니까? 라는 네.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형법 33조가 적용되기 때문에 신분이 없는 사람이라더라도 네. 횡령죄가 되고요. 다만 그 차장은 이제 업무상 횡령죄가 되지만 내연녀는 업무상은 아니고 일반 횡령죄가 됩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게 횡령으로 인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특경법이 적용됩니다. 네. 법정형이 최대 무기징역이거든요. 아,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그렇습니다. 물론 네. 그런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어쨌든 네. 이번 경우에 50억 원 이상의 이익액이 밝혀진다고 한다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고급 시계, 최고급 시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180억 가까이 횡령했던 그 차장급 직원 한 명. 집안에서 저런 고급 시계가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 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아까 보셨듯이 초록색 옷으로 자신의 몸을 가리는 사람은 허위 영수증을 발부해준 물품상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직접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인정했을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정당한 그러니까 회사에서 요청하는 물품을 납품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저희는 받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는 정확하게 요청하는 걸 다 납품했고 거기에 대한 저희의 그 마진만 정확하게 먹은 것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자, 이 일을 그렇죠. 이렇게 파란 옷 입은 분이 횡령했던 혐의를 받고 있는 차장이고요. 녹색 옷이 납품업자였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은 몰랐다면서요. 남편의 이중생활. 그렇습니다. 참 놀랍게도 180억 원이나 수년간 횡령해서 이렇게 그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녀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그런 근처 도시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네. 실제로 경찰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확인을 하자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물론 이제 차장 같은 경우에 네. 회사를 속여서 횡령을 했고 또한 네. 가족도 속이면서 좀 불륜 행각을 했는데요. 네. 양쪽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 남편분은, 저 남성은 최고급 외 수입 차량을 6단에 샀다고 하는데 가족들은 전혀 몰랐다. 그것도 좀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겠습니다. 자, 전 사장도 문제가 됐고 전 차장도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돈이 줄줄 샜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북한과 관련된 안보 상황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정